오늘 수요일 증시도 월요일 증시와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엄밀하게는 지난주 월요일 6월 13일부터 조정장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요, 주식시장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한국 증시가 여타 아시아권 증시와 비교했을 때 매우 일방적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화요일에 어제 반등 나왔다가 오늘 또다시 쭉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은 지난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린 바처럼 빅투자금의 강제 청산, 반대매매 때문입니다. 자, 오늘 장중 내내 쏟아진 반대매매 물량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월요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빅투자금의 반대매매 규모 과연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자, 이것을 대략적으로 짐작을 본다면 시장의 현재 위치 어느 정도일지 가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난주 증시 약세, 그것은 미국의 긴축 이슈,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주의 조정은 과한 부분이 큽니다. 특히 자, 월요일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그리고 오늘 보셨다시피 장 초반에 잠깐 반짝했다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식시장이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쭉 빠져있고 감았다 뜨면 쭉 빠져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은 종합주가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나 스몰캡 지수, 코스피 시장의 소형업종 지수나 코스닥 시장의 스몰 지수에서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화면상에 코스닥 지수에 자,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그리고 점심시간 전까지 흐름을 표시를 했는데, 자, 한눈에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살벌하죠. 조금 반등다운 반등도 나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자비 없는 일방적인 급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해서 쭉 빼고 점심 다녀온 다음에 또 한 번 빼고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는데 오전장에 쭉 빼고 난 다음에 잠깐 소강 국면이 있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서 또 한 번 또 쭉 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자,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자, 반대매매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달라진 반대매매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매매. 그것은 바로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빅투자금들의 증거금 미달 상황이 벌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강제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빅투자금의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어요. 빅2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신용융자도 있지만 미수금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담보대출도 있고요. 그 외에 스탁론과 같은 사금융 쪽도 있고 그 외에 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CFD도 하나의 B2라고 하면 B2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물 옵션 쪽도 마찬가지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신용융자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같이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를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빅투자금의 추이를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이용해서 전체 변화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신용융자 잔고에 작년 초부터 해서요 최근까지의 이제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는 2020년 3월 이후 정말 폭발적으로 신용융자가 증가했죠. 작년 이맘때 25조 원대를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용융자 규모가 급증
했었습니다. 그 이후 증시 조정 속에서 이번 2월 말까지, 올해 2월 말까지 20조 7천억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봄 3, 4, 5월 달에 스몰캡 중심으로 해서 신용융자가 증가하면서 22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6월 9일자 증시토크 유튜브를 통해서,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서, 자, 이 스몰캡 중심, 즉시 코스닥이나 스몰캡 중심으로 해서 신용융자가 증가한 부분, 요거 혹시나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이제 보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3일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신용융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자, 6월 20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원대 초반, 20조 300억 원까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과정 속에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급하게 빠졌잖아요. 요게 이제 신용융자가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한편 비투자금의 강제 청산이 저만큼 빨리 진행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용융자 통계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융자 통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매매 거래일에 줄어들었다라는 개념보다는 D 플러스 2일 결제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식 매수하면 어때요? 예수금이 빠져나가는데 D 플러스 2일 뒤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도하면 현금으로 들어오는데 D 플러스 2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제 체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용융자 통계가 6월 13일에 대규모 강제 청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 수치가 통계에 반영된 게 6월 15일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수치는 6월 16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즉, 앞서서 보셨던 6월 20일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요, 요거는 엄밀하게는 6월 16일 매매분입니다. 즉, 17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인 20일, 그리고 어제 21일, 그리고 오늘 요 4거래일에 신용융자 통계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17일 기준, 17일 매매 기준이니까 6월 21일 기준으로 한 신용융자 통계가 금융투자협회에 공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진 20조 300억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부분은 요 기간입니다. 17일 증시 조정받으면서 신용융자 급감했을 것이고, 그리고 6월 20일 매매분, 6월 17일 매매분도 마찬가지고 6월 20일 매매분은 심각하게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빠졌을 겁니다. 신용융자 감소분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을 수는 있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감소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분, 너무 일방적으로 장중 내내 지금 악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허무하게 푹푹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신용융자 감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제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월요일 장 마감 이후였는데, 그날 1조 원 정도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추정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고, 오늘도 만만치 않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오늘 매매 기준, 6월 22일 매매 기준, 그러니까 이게 D 플러스 1이니까 6월 24일 기준으로 한 금융투자협회 발표 자료겠죠. 그날, 그러니까 이게 6월 25일에 발표될 텐데, 6월 25일에 발표될 6월 24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추정을 해봤을 때, 일단 6월 13일부터 해서 16일까지의 감소분 보면 이
요 나흘 동안의 거래일 동안에 감소분을 보게 되면요. 하루 평균 4천억 정도입니다. 예. 자, 하루 평균 4천억이었어요. 그러면 17, 20, 21, 22. 요 수치로 감안해 보면은, 예, 대략, 1조 6천억 내지, 2조까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매매 기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금융투자 통계에서는, 18조 원까지 감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조금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번 주 월요일에 한 1조 정도는 감소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리고 오늘도 1조 가까이 감소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면, 최대 16조 원대까지 비투 자금이 감소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인트로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신용융자 잔고 추정치 최소 16조 원대에서 18조 원대, 그 정도로 추정을 일단 해 주시고요. 이번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대 매매가 무자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무자비하긴 해요. 예. 이게 이제, 신용융자든 스탁론이든 내부적으로는 대출 원리금을, 그것만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체결 가능한 호가로 그냥 내리팹니다. 그러한 증거금 관리부터 해서 매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R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금융회사들은 관리를 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거는 주식의 리스크하고 틀립니다.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1월 하락장과 작년 가을 하락장 보시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매시 정각마다 쭉 이런 식이네.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락장의 특징은 반대 매매가요, 짧은 시간에 집중됩니다. 쭉. 그리고 매시 정각 그런 것도 없이 또 쭉. 이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작년 가을과 지난 1월에 매시 정각마다 저렇게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이 나온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SNS 상에서도 메시에 출회되는 것은 CFD고, 메시에 출회되는 거는 신용융자고, 메시에 출회되는 거는 스탁론이고, 그런 거 다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RMS가 조금 더 금융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도 장 초반,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이렇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반대 매매가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몰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래량이 얇은데, 요게 몇 시간에 걸쳐서 쏟아질 게 단 1시간에 쏟아졌다? 그냥 박살이죠. 박살나는데, 자, 이 박살나는 주가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진콜이 발생하는 계좌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종목들이 폭락을 했고, 또 마진콜이 발생하니 또 강제청산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또 전 종목이 폭락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노골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비투 자금이 전체적으로 좀 가벼워져야지만 이러한 악순환이 멈출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신용융자 잔고가 16조 원대에서 18조 원대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소 16조 원, 그냥 계산하면 18조 원, 이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대략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정도 돼요. 18조 원이면 한 31, 32,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과거 2011년 8월 증시 모습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곤 합니다. 지금 약세장이 뭐 1년 동안의 기간 조정이 있다가 6월에 빠 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6월에 발생한 게 너무 세게 그리고 너무 깊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과거 2011년 8월 그 짧은 시간에 나타났던 유럽 위기니 미국 위기니 하면서 발생했던 그 8월 쇼크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당시 보게 되면요. 이때 당시 이제 2009년부터 시작된 강세장, 2010년 그리고 2011년 봄까지 이어진 차, 화, 정 랠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화학, 정유 랠리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신용융자가 2009년 초에 뭐 1조 원 수준에서 6조 원 수준까지 정말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8월의 쇼크 이후 증시가 급락하고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등이 강제 청산되면서 여기 폭포수처럼 날카로운 매물이 쏟아지고 증시를 급락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게 6조 원대 중반에 있던 신용융자가 4조 원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단숨에 거의 한 30% 가까운 신용융자가 감소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용융자가 그 후에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좀 한 3조 원대까지 이렇게 감소를 해요. 그러면서 시장은 천천히 견조한 흐름을 만드는데 대신 종합주가 지수는 답답한 횡보였고요. 이 기간에 억울한 하락, 억울한 주가 하락이 있던 종목들은 이 이후 2012년 이후 16년까지 강한 강세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시장 흐름, 뭐 과거의 역사가 반복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투자 교훈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용융자가 감소된 후에 그 후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힘들긴 하지만 말이죠.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에 109차 정기 세미나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그리고 저희 칼럼 독자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정말 중요한 주제로 세 꼭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라이브 창 딱 열렸을 때 뭔가 딸랑딸랑 신호가 갈 겁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